진정 태권도를 아끼시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입니다. 6번째 방송, 6회 방송이 나가고 전자 호구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태권도 경기장의 코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여 선수 여러분들은 경기장 코트 채점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김용희 큰 사범님과 우리 태권도에 아주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또 태권도인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성진 기자와 함께 별로 재미없고 딱딱한 얘기일지라도 재미있게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항상 태권도의 힘이요. 그리고 박 기자도 여러 가지 많이 뛰어다니면서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우리가 좀 재밌게 한번 꾸며가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의 변천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장 규격 또 경기 방식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경기 지역 규격과 이런 얘기를 좀 우리 김용희 사범님이 잘 또 아시니까. 지금 경기장 코트 변천은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태수대표 시절에 전국체전이나 이런 각종 대회를 하면서 그때는 사방 10m 안전지역, 경기지역 구분 없이 사방 10m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로 이제 뭐 8m, 12m로 그렇죠. 이렇게 8m, 바뀌고 10m, 12m. 예. 그렇게 이제 경기 한계선과 경기 지역과 이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m까지 갔었어요. 예. 12m 그러니까 전체 경기장은 12m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가 유효 공간까지는 10m고 경기를 8m. 하는 지역은 사방 8m. 사방 8m고요. 네, 8m. 8m에서 만약 벗어나게 되면은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그때 동작들은 유효하지 그렇죠. 않은 걸로 유효하지는 않지만 아주 한계적 그 이상을 더 벗어나지 말을 하는 안전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2m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8m하고 12m 그 사이에 4m 이게 8m와 10m, 12m인데 예. 8m는 경기를 하는 지역이고 10m는 그 이상 벗어나지 말을 하는 건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역으로 12m까지 경기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12m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뭐 팔각 예, 경기장으로까지 예,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형태가 이제 사각에서 팔각으로 이제 예, 모서리를 예. 잘라낸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김용희 사범님께서는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경기 규칙이 완전히 이렇게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규격이 없었죠. 처음에 규칙이 그렇죠. 없을 때는 10m였던 걸로. 예, 그렇습니다. 10m였는데 규칙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방 8m, 한계 10m, 또 안전지역까지 12m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완전히 바닥을 뭘로 이렇게 표시를 후로링이라고 하는 그게 플로어에 내려간다 그러죠. 예. 임원이나 선수들이 내려가면 그러한 마루를 끼워 맞추는 못은 박혀 있지 못 않죠. 박지 않고 그걸 플로링이라고 했단 말씀이죠. 예. 보통 이제 플로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플로어를 아마 가지고 영어 플로어를 가지고 아마 얘기했던 거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갔다 이동을 했는데 예. 그럼 그때는 그럼 그 플로링을 나무 판자 같은 거 그렇죠. 나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쉽게 얘기를 할게요. 예. 농구 코트 있잖아요. 예, 농구 코트. 그 바닥. 바닥. 그거 나무 똑같은 바닥.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테이프로 규격만 라인을 쳐가지고 그 안에서 요즘 시합을. 말하는 쉽게 말하는 뭐 청테이프 같은 걸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심지어 5cm의 규격의 테이프를 붙인다. 그럼. 이렇게 규칙이 돼 있어요. 예. 예. 프로링에서 시합을 뛰던 사람이 지금 매트로 바뀌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바닥하고 매트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느낌이 근데 다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링이 더 신축성이 더 있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더 다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프로링이라는 게 원래 도장이 바닥이 마루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루바닥. 그렇죠. 그런데
일반 도장에서는 사실 그 플로링 마루 바닥이 잘 없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게 넓은 그냥 벤이다. 벤판, 벤이다 벤나무. 판. 예. 도장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벤이다란 말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뭐 벤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춘 거죠. 예, 통 붙인 거. 그럼 예. 그 붙여서 만든 건데 그게 바닥- 싸지요. 그걸 바닥으로 썼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도장에서는. 예. 이게 합판. 우리 저 합판. 표준 말로는 베니어 합판? 예, 베니어 합판. 예. 이게 합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뭐 옛날에 좀 운동하신 분들은 그걸 하다가 못이 튀어나오면 다치기도 하고 예, 할 예. 정도로 그런 그 어두운 시절이 좀 있었고요. 베니어 합판은 좀 이렇게 깨질 것도 아니었습니까? 그 깨지기도 그렇지는 하지만 않았어요. 예. 가시가 일어나서 예. 베니다 자체에서 가시가 발바닥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못으로 박다가 보니까 못이 튀어나와 올라와서 아이고, 그건 뭐 다치는 경우도 크게 다칠 수 있고 있겠네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이제 팔각 경기장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그 매트 위에서 또 팔각 경기장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경기의 그 스타일의 변화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옛날에 사각 경기장 때는 되게 전진 후퇴의 경기 운영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팔각 경기가 되면서부터는 그 백스텝으로 이렇게 사이드 스텝. 도는 사이드 스텝으로 돌 수 도는 있고. 그 경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이 뒤로 물러나고 뭐 장외 경기를 좀 많이 못하게 됐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재미있고 다이나마키하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좀 예. 받고 있는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뒤로 많이 도망가고 뭐 이런 게 좀 많이 적어졌죠. 근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팔각 경기장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교원장 지내신 강원식 원장님께서 그 최초의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강원식 전 원장께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도 하셨고 그러셨죠. 예. 실질적으로 오랜 동안에 그 경영진에서 예. 실무자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아마 팔각 경기장이 되면서 그나마도 지금 이제 뭘 변천하면서 그러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가 좀 재밌어지고 좀 많이 좀 달라졌다. 이 경기의 변천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부족했던 부분은 더 나눠보기로. 오늘 박 기자는 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변천에 대한 어떤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팔각 경기장에 대한 이 평가를 말씀하셨지만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는 거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코트 배정의 얘기를 좀 나눠 봅니다. 근데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혹시 박성진 기자는 그 코트 배정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나요? 예전에요. 예전에. 요즘은 요즘하고 다를 것 같은데 정말 그때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엔 사람이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는 경기분과에서 네. 대진표 순서대로 이렇게 A, B 코트를 이렇게 구분해서 배정을 했는데 때로는 인위적으로 그 역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배정하는 사람 마음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하느냐? 원칙은요. 대진 번호 순서대로 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좀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김용희 사범님께서는 조금 너무 예쁘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코트 배정에서부터 선수들이 웃고 우는 일들이 나와요. 그 왜 그러냐? 손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대진표를 보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B 코트에 조금 그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B 코트에 배정해달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뭔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얘기하면 그게 아주 부정이고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그 어떤 부정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배정을 했던 아니, 일이죠. 홍사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코트가 A 코트부터 한 A, B, C 코트가 있다고 쳤을 때 그렇죠. 주로 A, B, C 정도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선수면
A 코트를 가는 게 유리할지 B 코트를 가는 게 유리할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원하는 코트가 있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선수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코치 감독이 그 어느 코트의 심판과 조금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쪽과 그 경기 문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좀 배정을 해줬으면 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선수들을 지체시켰다가라도 그쪽으로 코트를 배정해 또 주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이 그 상대 선수보다 어느 심판이 있는 코트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그건 큰일 날 일들이에요. 지금의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승부 조작이나 근데 뭐 이렇게 매번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기대하는 코트에 들어가면 우선 선수들 또는 지도자들이 안심을 하지요. 좀 마음에 좀 안도감을 갖고 시합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모님 그건 이제 그렇습니다. 원칙에는 어긋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에 이제 그렇죠. 안 좋은 이제 뭐 이제 부끄러운 역사 그 같은 건데 지나간 아주 그 부끄러운 얘기들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도 전자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탁탁 배정을 하는데도 지금 그 얼마 전에 상지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일이에요. 있었죠. 예. 그 코트 배정 문제로 그 카톡을 서로 주고받고 했던 문자를 날리고 했던 어떤 일이 선수를 내 코트로 보내라 뭐 보내라 이런 식의 심판에 예, 이런 그것은 지금 이것마저도 그 옛날을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태권도 협회나 이 주간 부서에서 아마 잘 그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원칙 이후의 것을 편법으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편법이 자꾸 그 불상사를 낳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편법이 의해서 오히려 그 경기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정해졌으면 그 규칙에 의해서만 가야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화기도 다 그 보관시키고 예. 문자니 뭐 이런 것도 전부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되지만서도 또 요즘 또 범죄라는 것은 그때 따라서 자꾸 새로운 게 개발된단 말이죠. 범죄도 진화하니까. 네, 진화하니까 자 이제는 전화기는 경기장에서 전부 다 심판과 선수나 누구는 다 이렇게 그 보관을 시켜놓고 들어간다든가 해도 또 눈으로 또 뭐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눈 사인으로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면서 이것을 앞으로 정말 깨끗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대치를 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봤을 때 일전에 뭐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심판이 공정하기만 하면 전자호구가 왜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그 경기장의 경기분과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앉아서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일거리를 또 없애줄까봐 또 그것도 좀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정한 경기가 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계속 뭐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지적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그런 문제들은 좀 항상 좀 나타날 여지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태권도의 역사는 흐른다. 모든 역사는 흐르죠.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재밌는 태권도 이야기로 역사의 이야기와 함께 경기 변찬사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그 시작을 했는데요. 또 마무리는 좀 씁쓸하고 지난 과거를 얘기하면서 참 그 느낌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태권도 새로운 그 개척과 더 이상 태권도계 이런
부정이 일어나고 민낯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김용희 큰 사범님 그리고 우리 태권도 전문 기자 박성진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예.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네요. 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많은데. 우리가 더 좀 좋은 얘기를 앞으로 좀 나눠보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막 하도 막 그냥 쪼아대니까 정말 힘드네요. 더 센 이야기들, 감춰두던 얘기들도 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오늘 너무 그걸 좀 어떻게 좀 좋게 말씀을 하시려고 예.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포장을 좀 하시는 그 느낌이 예. 딱 있으셨는데 그냥 세게 팍팍 치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음번에는 좀 센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내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경기장에서